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헬덜린 시는 바로 루소.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예, 바로 프랑스 혁명과 낭만주의의 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헬덜린에게도 상당히 많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루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정치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 루소라는 인물을 헬덜린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시에서 아주 함축적이고 아름답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루소가 이제 자기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냈죠. 한 5명인가 4명을 키우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아주 이면에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아주 빵점이 뭐야,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에서 거짓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인리 하이네, 진짜로 풍자의 달인이자 최고의 독일 시인 중에 한 명인 하이네는 또 루소를 또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도스토예프스키도 루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루소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런 구체제, 앙시앙 레짐, 이러한 부르봉 왕가의 아주 피폐한 모습들, 썩어 빠진 그런 관료 체제를 보면서 아주 신물이 났던 사람들은 루소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로베스피에르,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트, 앙투앙 생지스트라는 이런 자코뱅의 괴물 같은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포정치로 나아가고, 결국 테르도미르 반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축출당하면서 이제 다시 민중들에게 있어서 좀 유리한 그런 역사적인 프랑스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뭐 루이 필리프 뭐 이렇게 가면서 또 뭐 7월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나라죠. 그죠? 아주 좀만 문제 있으면 들고 일어나고 아주 좋은 점과 장점과 단점을 섞어놓은 그런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프랑스 역사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시를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루소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루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본인이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보면서 루소가 궁금해지거나 알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작부터 볼 생각이 없던가, 극단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튼 시작할게요. 우리의 일과는 얼마나 답답하게 제약되어 있는가. 이 우리의 일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제 존재했고 보았고 또 놀라워했고 이미 때는 저녁이다. 이제 잠들라. 민중들의 세월들이 무한히 멀리로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 이거는 헬덜린이 루소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만큼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과, 인간들의 일과는 얼마나 답답하게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고 억누르고 있는가. 현대인들, 그 당시 루소가 이제 살았던 시기, 뭐 18세기 이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기에도 인간들은 서로 어떤 규율이라던가 제약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꾹꾹 억눌려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루소는 존재했고 새로운 것을 보았고 놀라워했고, 그러다가 이미 때는 저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저녁은 뭐겠습니까? 밤 저녁이 아니라 루소가 이제 임종에 이르렀을 때, 이제 루소가 정말로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이미 때는 저녁이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편히 잠들라. 민중들의 세월들이 이제 무한히 멀리 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놨잖아, 루소 당신이. 이제 잠들라, 이런 뜻이죠. 또한 많은 이들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 바라다본다. 그에게 시는 광야를 가리켜 보인다. 그러나 그대는 갈망하며 강변에 서 있어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 저주받은 분노, 한 그림자,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루소의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자연에서는 사실상 사유재산도 없고 이 문명의 그런 때를 묻지 않은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 잘 어울리면서 선한 본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누군가 땅을 기획하고 나누고 사유재산 체계를 생각해내고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네 것 내 것을 소유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루소의 이런 낭만주의적인 어떤 이상과 농경주의적 이상이 사회주의적인 것을 예찬하는 쪽으로까지 생각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잡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갈망하며 강변에 서 있어야 되고 그에게 신은 광야를 가리켜 보인다라는 것은 더 넓은 뜻, 더 넓은 이상,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숭고한 이념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루소 그대는 가까운 이에게 이 저주받은 분노라는 건 뭐겠어요? 그런 바로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인간들의 순수한 본성을 파괴시키고 자연의 그런 선한 본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왜냐? 당신은 그런 문명의 때가 묻은, 문명의 냄새가 나려고 하는, 상해가고 부패하고 있는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헬덜린이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아니네요. 그리고 그대가 이름 부른 그 사람들, 약속받은 자들, 그대가 우정의 손길로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자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고독한 말마디 알아듣게 할 그들 어디에 다가오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어떤 루소의 어떤 농경주의적 유토피아, 그런 곳에서 당신의 루소의 그 고독한 말, 지금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과는 다른 모습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말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정의 손길로 따뜻하게 감싸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 다가오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치 신에게 약속받은 자들이고 지구의 평온과 다른 미물들까지도 보호하며 더불어서 살아갈 자격이 갖춰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루소가 이름 부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헬덜린이 이 시를 통해서, 그죠? 불쌍한 사람, 호란에서 그대는 울림이 없도다. 또한 죽어 묻히지 못한 자들처럼 그대는 불안하게 헤매며 평온을 찾고 있도다. 그러나 아무도 주어진 길을 그대에게 가리켜 보이지 못한다. 당신 이미 세상을 떠났어, 루소. 그리고 이제 죽어가지고 묻히지 못한 자들처럼 마치 세상을 떠나고 당신이 원했던 세상과 삶이 펼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런 낭만주의는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품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을 통해서 당신의 이상이 꺾여버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포정치로 이어졌던 프랑스 혁명이라던가 혁명의 이상이 배반당했던 나폴레옹의 출현이라던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프로이센도 침공하면서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실망했던 그 당시에 예술인이나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베토벤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도 주어진 길을 그대에게 가리켜 보이지 못한다.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처럼 죽었고, 그래서 당신의 이상이 꺾여졌고, 그래서 당신은 불안하게 헤매고 있을 거야, 분명히. 왜? 그대가 원했던 삶이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인간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장자크 루소, 당신이 얘기했던 그러한 길, 당신에게 주어졌던 길을 아무도 가리켜 보이지 못해. 그만큼 루소는 선구적인 인물이었어 라고 예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대로 만족해라. 나무는 고향의 땅이 감당 못할 만큼 자란다. 자,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나무는 고향의 땅이 감당 못할 만큼 자란다라는 것은, 위대한 거목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위대한 거목이 자라났던 그 땅덩어리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해투성이만큼 선구자적인 인물은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감당 못할 만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거를 헬덜린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럴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헬덜린은. 그죠?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싱싱한 팔들 아래로 내리고 비탄하며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도다. 자신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라던가 그러한 처지들, 싱싱한 팔들,
이러한 생기 있는 그런 정신들 결국에는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면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다녔겠지만 나의 머리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무지몽매한 멍청한 대중들이 삶에 넘친 무한함, 그를 에워싸고 가물거린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라는 거겠죠. 그의 사상이. 그는 그것을 결코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냅둔다는 거예요. 자유정신으로서.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그것은 살아있고 현현한다. 붙잡지 않아도. 왜냐? 원초부터 자연적으로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사상이. 따뜻하게 하며 효용을 내며 열매는 그에게서 솟아나온다. 그대는 살아냈노라. 한 그대의 머리를 먼 곳의 태양이 기쁘게 하고 보다 멋진 시대로부터의 빗살도 그렇게 한다. 그대는 살아갔다. 그래서 그대의 그 뛰어난 지성의 머리를 대자연이 기쁘게 만들고 멋진 시대로부터 빗살도 그렇게 당신을 빛나게 만든다. 당신의 가치를. 전령들이 그대의 가슴을 찾아냈던 것이리라. 전령이 누구겠어요? 후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대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낯선 자들의 말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영혼을 해석해냈도다. 동경하는 자에게는 눈짓으로 충분한 법. 그리고 눈짓들은 옛날부터 신들의 말씀이어라. 신들의 말씀이어라는 것은 상당히 고귀하고 고상한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존경하는 자들은 이미 후대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발견해냈어. 당신의 사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알아냈어. 숭고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해했어. 이제 파악했어.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라. 루소 당신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는 더 많아졌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한 태초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성장과 작용 모두를 삶의 양식을 태초의 인간의 정신이 이런 모든 이런 생리적인 과정들을 이미 마치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태초의 정신이 신비하게 그는 첫 징후에서 벌써 완성을 알고 있으며 용감한 정신은 독수리가 뇌우를 앞서 날듯이 그러니까 뇌우는 뭐겠어요? 시대의 흐름이겠죠. 시대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흐름이야. 위태롭고 휘청이는 위기란 말이야. 그것을 독수리가 깨어있는 정신을 통해서 선구안으로서 앞서서 날아가듯이 그런 루소와 같은 용감한 정신은 다가오는 신은 무엇이겠어요? 새로운 이상, 새로운 가치, 썩어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번쩍거리는 이념들이겠죠.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이고 고상한 개념으로서 그렇게 관념으로서 정하고 있는 거겠죠. 헬덜린이. 그래서 신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유적인 아름답고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을 앞서 예언하면서 다가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것이다. 어디서? 그 현대 루소가 생존하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상에서 그 시대상의 배경에서 터전에서 예언을 이미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의 영혼은 이미 내다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벌써 징후를 알고 있는 거야. 마치 용감한 정신, 독수리가 뇌우를 앞서 날듯이 신비하게. 정말 멋있는 시죠? 이렇게 헬덜린은 자기가 루소의 에밀을 통해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봤다고 생각했으며 루소의 고백록을 통해서 인간의 고결함이 어떠한 고결함을 지녀야 하는지를 느꼈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리고 인간 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왜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과 그것에 따른 인간의 본성, 생명, 재산 이런 것들,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현대 데모크래시의 그 원형, 즉 그 고전적이고 이전에 그 뿌리가 되었던 토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헬덜린은 느꼈던 거예요.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인간에게 자유정신을 가져다줬던 낭만주의의 선구자 아버지로서의 루소를 이 시에서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말씀드릴 말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닌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너무 영상에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